거의 한 2시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앞으로도 뭐 제가 뭐 권태 위원장하고 스케줄 맞춰갖고 뭐 특이사항 생길 때마다 지금 인터뷰를 뭐 서울에서 뭐 국회에서도 제가 해도 되고 했는데 자 우리 고강철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게 가장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야 2030 학생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대학생들 대학 대자보까지 붙이면서 이게 제주까지 영향이 미쳤는데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약간 정치색을 띤 여러 가지 뭐 하얀색의 뭐 색깔을 뿌리려는 분들이 있긴데 어쨌든 간에 이번 투표용지 논란 선관위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투표용지 논란 이거 우리도 여러 번 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 건드려요. 이번 선관위 논란 지금까지 지켜본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국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터진 거다. 예전부터 좀 누적돼 왔던 선관위의 어떤 업무적인 허술함, 선거 관리에 대한 미흡함, 뭐 아마추어적인 어떤 업무 관리 이런 것들이 이번 9회 전국 도정시 지방선거라든지 전국에 펼쳐졌던 뭐 교육감 선거라든지 보궐선거 등에서 나타났죠. 특히 그 서울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애초에 발견된 서울시 송파구 예. 투표용지부터 이제 촉발됐는데 그게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그 전달을 미리 받았음에도 대처 능력도 부족하고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국민들의 투표 이제 참정권을 지금 참정 침해한 이거는 정말 뭐 일부 뭐 얘기로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그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랄까 헌법 수호를 지켜야 할 정부 여당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뭐 특히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개표 결과가 또 잘못 기입돼가지고 뭐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송파구도 결국은 투표용지 그게 부족 사태 문제 있다가 결국 나중에 개표를 뭐 하는 바람에 비례대표가 바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사태들이 말이면 제가 뭐 현장에 다녀오진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어떤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거기 모여있다 그래요. 주말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보니까 부정선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투표 참정권 침해 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어떤 책임, 그런 국정조사 이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분명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조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언론에도 잠깐 뭐 비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좀 부정선거에 좀 성공하시는 우리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님 가셨다가 이제 그 집회 현장에서 이제 좀 저지당하셨죠. 지금 전한길 그분께서도 거기 좀 뒤섞이려 하다가 좀 저지당해서 지금 한쪽 편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좀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잠실 체육관 그 투표소 앞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 계신 거지, 일부 좀 언론에서 좀 호도하는 것처럼 또 뭐 이게 또 구구 세력이니 그런 건 정말 없다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난번 대선 때인가요? 그때도 뭐 사전선거 때 이제 소쿠리 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관위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어떤 업무 태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진짜 선관위 해체에 버금가는 그런 철저한 조사와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행안위 이제 국감 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제보를 받은 게 본인은 선거법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투표권도 오고 선거 공보물도 오고 결국 본인 투표했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아주 예전부터 그런 사소한 어떤 소홀이 지금은 쌓이다 보니까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결국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관이 네. 그 군인들 보내갖고 그 내용이 신격화돼갖고 오히려 신격화돼갖고 선결지명 아니냐. 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그거 또 들어보셨겠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큰 선거 나고 휴가를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네. 대신 이제 네. 메워주고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뭐 해관이나 어떤 그 예결위 할 때 선관위를 향해서 이제 좀 지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요즘 성과급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선관위 공무원분들이 이제 6급 이하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게 또 하필 민노총 산하로 가입한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반대하고 그다음 그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도 막 내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선관위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헌법상 보장돼 있는 그 독립기구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좀 극단적인 노총에 가입하는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또 한번 뭐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선관위 문제는 참 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도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소중한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은 그렇다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걸 축소하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쿠리 사태라든지 지금 선관위 그 자녀 특혜 채용 이런 비리들이 터졌을 때 그때 저희 당에서 이제 선관위 저희 정부 여당 때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자라는 걸 추진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이렇게 반대 오히려 선관위 헌법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당시 이제 또 김한규 우리 국회의원 제주 때 원내 대변인과 브리핑에서도 뭐 어떤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저희 쪽일 때 정부와 여당이 뭐 선관위를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선관위를 향한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 반대를 했어요. 뭐 그런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를 향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만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 대학가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죠. 특히 고등학생들까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걸 방관하고 아마 축소하고 뭐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이게 정부와 여당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선관위라는 조직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참에 선관위를 해체하고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는 예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되는 어떤 개혁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기관의 장이 상식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무총장? 그게 사무총장인가요? 사무총장이 모든 걸 정권을 잡다 보니까 뭐 가족, 지인들이 들어가고 그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탁이 들어가고 선관위 진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이번에 이 여파가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높던 거 70%까지 가깝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51%까지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보이고 지지는 51%, 지지하지는 않는다 42%에서 격차가 아주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마 국민의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크로스 일어나는 상황이 이 사태가 진짜 가볍지만은 않은 사태다. 정부와 여당은 이거 잘 이렇게 살피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대학생들 이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하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요즘 청년들 냉철하거든요. 역시 MZ세대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제주에 있는 대학생들은 좀 늦게나마 발동이 걸렸지만 어쨌든 슬슬 운동 뭐 소중한 본인들이 참여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들고 나와서 아마- 어쨌든 밝아 보입니다. 예. 아마 이게 저희 정부 때 네.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예. 벌써 광화문에 뭐 그렇죠. 벌써 뭐 벌써 옛날 이명박 네, 저희 예. 뭐 보수 어떤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좀 이렇게 좀 양반적인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막 거세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전국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또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예. 반감이 드세지면서 예. 정말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정권 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분명히 그 내용을 직시했던 그 활동했던 그 당시의 분들 지금 다 여권의 핵심이더라. 뭐 느끼고 있겠죠. 무서워했고. 근데 액션이 없어서 참 문제지만 조만간 액션이 있겠다고 보고 선관위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제주에서 유일하게 저만 쓰는 것 같아요. 선관위 논란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투표소 용지 부족이라든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 제주도에서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부 들어보면 또 공보물 빠졌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일부만 있고 아니면 저희 국민의힘 후보자 공보물은 빠진 채로 공보물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혹시 제보 받은 내용 다음 방송에 그거는 좀 더 확인해보고 그런 내용들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집에는 국민의힘 후보자 공보물이 빠진 공보물만 왔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게 뭐 조사하고 좀 또 이게 확인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또 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단독 기사 그때 대통령 선거인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우도에 속구리 받았던 그 투표용지 함이 그냥 배 뒷칸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단독으로 제가 해서 그때 선관위 몇 분이 잘리진 않고 다른 쪽으로 하더라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참에 저는 이제 부정선거 저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참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자꾸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정선거 그분들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이밭 밑에서 뭐 신발끈 매지 말고 뭐 배나무 밑에서 가 쓰지 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전투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도 이참에 좀 점검해보고 이거를 예전에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본투표를 이틀을 하니 많이 뭐 그런 것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참에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논의하고 뭐 진짜 뭐 본투표 이틀을 하든 아니면 사전투표 현행을 유지하든 이걸 없애고 뭐 본투표 이틀을 하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선관위 이번 사태 조사하면서 선관위 개혁 방안에 아니면 투표 그런 문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에 분명히 논의되기를 뭐 개인적으로도 좀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 산업 쪽에 IT 쪽에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각 사람마다 주민번호가 있지 고유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그 인식하게끔 좋을 것 같은데 그 번호 일일이 쓰고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인데 선관위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선거 때마다 휴가 받아가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게 이제 일테면 지금 투표 개표 자체도 전자투표기 도입되잖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도입된 건데 2008년 그 이전에 이게 그 처음 도입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제 국회 국정감사 안에 시연도 됐었고 이제 뭐 해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 사태도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전자투표 뭐 말씀하신 것도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워낙 해킹 기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표도 정말 예전에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자투표기 도입도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해서 이게 지금 뭐 저희 선관위 그 선거 업무 시스템 견하고는 그때 뭐 그런 나라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 자신스럽게 내놨는데 뭐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희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 그런 어떤
한 발 더 나가면 세계적 망신이다. 네.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고광철 위원장님하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7월 달에 아마 의회가 오픈되면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우리 고광철 위원장님 바쁜 고광철 위원장님 아이고. 붙잡고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잡고 이 이야기 도의회 뭐 지금 민선 국위 예. 도정 출범과 관련해 갖고 의회 제 13대 도의회 개원 관련해 갖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투표 문제는 아마 계속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좀 선거에 관련해 강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것도 계속 다루면서 그 좋은 그 뭐 제보라든지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광철 위원장님하고 아주 뜻깊은 얘기 워낙 조용조용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제가 목소리 너무 크다 보니까 붙이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워낙 좋은 얘기 나눴고요. 다음 화가 기대될 정도로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